안녕하세요. 제어조교입니다. 어색하네요. 제가 바쁘기도 아닙니다. 변명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더 부지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도 제가 하나하나 읽고 질문, 답변 빠른 시일 내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란 관측기, 저번 시간에 외란 관측기의 주파수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죠. 오늘은 시간 도메인에서 간단하게 외란 관측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 관측기 저번 영상에 똑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했는데요. 외란 관측기라 하면 불확실성을 보상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종류라고 하면 동력학 모델링, 파라미터 정보, 익스터널 디스터번스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도메인에서 어떻게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설계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설계를 하는 것과 시간 도메인에서 설계를 하는 것 사실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도 있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눠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 도메인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Extended State Observer,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란 관측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스테이트 옵저버와 외란 관측기가 결합된 컴포지트 옵저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아주 친숙한 1차 시스템 예제가 있고요. 이 1차 시스템 예제에서 몇 가지 어썸션들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이 gx가 0이 되면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gx는 0이 되면 안 되는 함수고요. 이게 이제 external disturbance, 외부 외란인데요. 이 외부 외란이 무한하게 큰 외란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운드를 가지고 있고 미분값도 바운드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센 과정이긴 한데요. 왜냐면 스텝 같은 외란이 들어오게 되면 미분값이 이 순간에서는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좀 편의를 위해서 가정을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뭔가요? 요거. 그러면 이 D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저희가 아주 알다시피 이 친구들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D를 단순히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게 나쁜 방법이냐?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킬들을 이용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팬시하고 훨씬 수학적으로 조금 이런 간단한 기법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스킬이죠. 타임 딜레이 컨트롤이라고요. 입력과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트의 동력학에 가서 그 입력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모델링이라든지 external disturbance, parameter uncertainty를 뭉쳐서 lumped disturbance라고 하고요. 이 lumped disturbance를 추정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한 샘플링 전에 이 신호와 이 신호, 저희가 넣어준 입력이니까요. 알아서 요거를 이제 차를 빼가지고 이걸 추정을 해서 대충 비슷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개의 단순 차가 이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응답성을 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통해서 이 D와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D 햇을 정의를 해서 이 둘 간의 관계의 반응성, 응답성, 이 D 햇이 D를 얼마나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는 이제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제가 칼큘레이션으로 얻은 D였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디스터번스 옵저버는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D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됐었죠. 요게 사실 D죠.
그러니까 D와 D 햇의 차이를 어떠한 개인만큼 계속 적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D 햇이 있으면 D를 이렇게 해서 D 햇에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죠. 수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어떤 에러라고 볼 수 있고, 이 에러를 뭐 단순히 피드백 받아도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가 있으면 적분해서 피드백을 받아도 되죠. 이렇게 적분,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고, 세 번 적분하고, 적분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란의 에러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기법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출처를 좀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좋을까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보기 위해서 Estimation Error Dynamic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와 D 햇의 차이를 오차로 정의를 하고요. 이 수식을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최종적인 수식이 이렇게 되고,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던 assumption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inequality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 오차 동력학을 점달함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 측면에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생긴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하이패스 필터죠. 제 보드 플롯이랑 필터 강의 여기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필터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오차 부분이 줄어들려면 이 매그니튜드가 요쪽에 존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L을 선택할 때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외란의 맥스 프리퀀시보다 높게 설계를 하면 여기 외란이 존재하고 있는 신호들은 여기에 존재를 할 테니까 이 디틸다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해석을 가지고 이 L 게인에 대한 튜닝 가이드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디스터번스의 맥시멈 프리퀀시나 주 프리퀀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터번스 옵저버의 L은 트라이얼 앤 에러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서 튜닝을 통해서 선택이 되고 있긴 한데, 또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이 L을 어댑티브하게 선택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토 튜닝 PID 같은 경우도 주파수를 주입을 한 다음에 그 주파수에 따라서 시스템 정보를 얻어내고 바로 이제 PID 튜닝이 되는 기법처럼 디스터번스 옵저버 L도 이러한 주파수를 추정을 해서 주파수 기반으로 어댑티브하게 선택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니퀄리티에서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이니퀄리티를 해석해보면 결국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오차가 수렴하는 바운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운드는 어떠한 디스터번스, 실제 d의 미분의 스프리멈 최대값과, 그리고 저희가 그 설계하는 설계치인 옵저버 게인, DOB 게인 L에 의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DOB 게인 L이 크면 클수록 이스티메이션 에러가 점점 작은 바운드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L 게인을 쓰는 어프로치를 이제 하이 게인 어프로치라고 저희가 주로 공부를 하는 너니니어 시스템이나 너니니어 컨트롤의 저자인 하상타레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유용하고 이론적으로도 유용을 하지만 가끔은 사용하기 힘들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왜 있는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불편한데 이 제어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불편하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사실 몇 가지 케이스에서 저는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써봤어요. 자, 사실 상태 변수의 미분을 센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상태 변수의 미분이 센서가 실제로 존재해요. 예를 들면 뭐 모터
세타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데 이 오메가에 오메가 다신 가속도 센서가 실제로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X 자체의 센서가 너무 초고가고 분해능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미분을 알고리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면 그것도 오케이. 또는 이제 센서가 안 좋아요. 센서가 안 좋아도 제가 막 코딩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지금 현재가 과거가 몇 개 이렇게 해서 탁탁탁 해갖고 이제 좀 깔끔하게 미분을 얻어낼 수 있다. 이래도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미분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코드를 좀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재 지금 센싱된 신호를 미분하는 데 있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트릭, 수학적인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 X.을 사용하지 않고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어디로 가든 똑같습니다. 뭐로 가든 이 최종 형태만 똑같으면 여러분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제가 2가지 정도를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이 타입 1, 2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타입 1, 타입 2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트릭이에요.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D햇에 이 X 변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D햇 닷을 해석하게 됐을 때 X 닷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D햇 닷을 만들었을 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않아도 D에 요게 있으니까 D햇 닷에 똑같이 요게 들어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하고도 이제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타입 1에서 이제 auxiliary variable이라고 그 사이를 정의를 합니다. 그 사이를 정의를 하고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요. 이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고 이 디스터번스 옵저버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D햇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그 사이 햇은 여기 있는 애들을 요로 싹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 요렇게 들어오고 그럼 요게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D햇 닷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D햇 닷 요거랑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D햇 닷을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D햇으로 조금 아주 간단한 트릭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X의 닷을 사용하지 않고 X만 사용하고도 디스터번스 옵저버 D햇 닷 이 알고리즘과 똑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뭔가 미로에 빠진 것 같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햇에 X를 하나 추가를 해서 D햇 닷으로 해석했을 때 X 닷이 있도록 만들면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것도 사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해 보여요. 이거는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시면 똑같이 이제 X가 여기 있죠. D햇에 맞물려 있죠. 그대로. X햇이라는 친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X햇이 어떤 X를 추정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X의 동력학이 이렇게 생겼었죠. X.은 fx 플러스 gx u 플러스 d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과 요 수식의 수식을 두 개를 서로 같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식에서 이것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D와 D햇만 같아지면 이 두 수식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X와 X햇을 에러로 만들어서 이 D햇도 D와 같게 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요. 요렇게 되고 이 X햇 닷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렇게 돼서 최종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최종 수식이 이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든
어떤 트릭을 사용을 하든 똑같은 방법이고요. 다 똑같은 방법이고 최종적으로 결국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똑같은 이 외랑 관측기를 설계를 하는데 X 신호를 미분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 느낌상으로는 요 방법은 약간 리듀스드 옵저버, 이게 리듀스드 옵저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좀 설계가 됐고요. 요거는 약간 익스텐디드 스테이트 옵저버, 익스텐디드 스테이트 옵저버 느낌으로 약간 설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시간 도메인에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시간 도메인에서 설계를 했을 때 이 X의 미분 때문에 미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까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나중에 이 세 가지 칼큘레이션까지 네 가지를 시뮬링크에서 비교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도 DOB를 설계할 수 있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DOB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 시스템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N차 시스템에서 각각의 상태 변수들을 1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N차 시스템에 센싱이 가능한 상태 변수가 있다면 익스터널 디스터번스를 시간 도메인으로 설계를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는 전달 함수를 가지고 설계를 했고 이 전달 함수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입출력 간의 관계에서 그 중간 스테이트에 대한 것보다는 물론 중간 스테이트의 파라미터 언설턴티도 저주파에서 노미널 모델링처럼 동작하게 하는 점 때문에 보상이 되지만 직접적인 외란을 추정하는 건 입력과 연관되어 있는 매치드 익스터널 디스터번스를 추정을 했거든요. 이제 매치드 디스터번스라고 하는 거는 입력으로 바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외란을 말을 하고요.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입력이 없는 입력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 변수의 외란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백스태핑 프로시저에서 물론 비선형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컨트리뷰션이 미스매치드한 익스터널 디스터번스와 파라메틱 언설턴티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백스태핑을 설계한 빅터 코코토미치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은 어답티브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답티브 제목 자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스태핑과 또 저희가 이제 방금까지 설계를 했던 시간 도메인의 DOB를 가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미스매치드한 익스터널 디스터번스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입력에서만 들어오는 그 외란이 추정이 됐잖아요. 근데 시간 도메인에서는 어디서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정을 굳이 보상을 위해서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센싱을 하기 힘든 신호라고 보고 그 신호를 외란으로 보고 추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센싱의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밑은 이제 제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ABS를 다룰 때 이 차량 휠 동력학에 이 F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FX 친구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인데요. 이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추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추정을 해서 이 추정된 마찰력을 최대로 만드는 지령을 내보고 싶어서 마찰력을 추정을 하고요. 이 마찰력 추정을 한 거 가지고 간단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속도 지령을 생성을 했고 ABS 운용 시 노면에 따라서 이제 최대 마찰력이 달라지고 그 슬립의 지령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BS 운용 시 노면에 따라 요걸 추정한 값을 가지고 최대 마찰력을 얻기 위한 지령을 내서 제어를 했던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간 도메인에서 DOB는 보상의 의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센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이었죠. 페이지는 엄청 짧은데 조금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뮬링크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시뮬링크에서 이 칼큘레이션 된 것과 저희가 말한 아주 간단한 외란 오차 피드백으로 만든 외란 관측기와 악슬러리 베리어블을 사용한 관측기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뮬링크를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좀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많이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많은 영상을 쫓아오셨기 때문에 시뮬링크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똑같이 바로 쏙쏙쏙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시스템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X에 대한 1차 시스템이고요. U가 있고요. 외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외란은 제가 이 정도로 넣습니다. 구명파로 해서 외란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X라는 것을 이제 센싱을 받는 걸 가정을 하기 위해서 X센을 넣었고요. 이 X와 이 화이트 밴드 노이즈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센싱을 받을 때 사실 노이즈도 노이즈지만 퀀타이즈도 조금 넣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실제처럼 좀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면 조금 더 시뮬레이션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이즈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중에 함께 같이 보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은 제가 간단하게 사인파를 추정하기 위한 PID를 만들어 놨고요. 이 PID에서 저희가 추정한 외란을 보상한 경우와 보상하지 않은 경우를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DOB 성능 차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러 보고 싶어서 에러 스코프 만들었고요. X랑 레퍼런스 과연 잘 따라가는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칼큘레이션, 그리고 DOB, X-닷을 사용한 DOB, 그리고 auxiliary state를 사용한 2가지 형태의 디스터번스 옵저버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센싱 하지 않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센싱을 했는데 센싱하지 않은 거죠. 노이즈가 없으니까. 노이즈가 없을 때 칼큘레이션 그리고 디스터번스 옵저버 요거를 잠깐씩 멈추고 있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때 조금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디스터번스 옵저버 요거는 auxiliary state를 사용을 해서 만든 2가지의 DOB입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을 돌려보면 이제 정지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죠. 이게 이 노란색 선이 저희가 넣어주고 있는 이제 외란일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추정을 하고 있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칼큘레이션을 해도 상당히 잘 따라가죠. 노이즈가 없는 환경에서는 아주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디스터번스 옵저버, 저희가 미분값을 사용한 디스터번스 옵저버고요. 요 결과는 이제 auxiliary state를 사용한 디스터번스 옵저버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결과를 한번 에러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에러를 비교를 해보면 피크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면 요게 지금 칼큘레이션 한 결과고요. 이게 DOB 미분된 신호로 사용한 디스터번스 옵저버고요. 그리고 요게 실제 신호를 사용한 디스터번스 옵저버입니다. 요것도
보시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스테디 스테이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반면에 이 억실러리 스테이트를 사용한 이 두 가지 결과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굉장히 잘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센싱을 한 값을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장단점이 있으나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디스터번스 두 번째와 세 번째 디자인에서는 미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스터번스를 추정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터번스 추정을 잘 한 거를 보상을 해주면, 보상을 안 해줬을 때 제어 성능은 이렇고요. 보상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잘 따라가죠.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노이즈가 있는 상황을 한번 보면 네,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 이제 오니까 이제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값이 노란색이고 이제 파란색 값이 단순히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이즈가 미분되는 과정에서 단순 미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지만 굉장히 더러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터번스 옵저버 1번은 그래도 조금 칼큘레이션이랑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미분이 한 번 됐잖아요. 근데 디스터번스 옵저버에서 여기 적분 과정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미분 또는 이 노이즈들이 조금 많이 캔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보다는 진짜 훨씬 깔끔한 디스터번스 추정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미분대 값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거로 오차들을 같이 보면, 오차들을 같이 보면 칼큘레이션 한 게 당연히 이제 노이즈가 더 많이 증폭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억실러리 베리어블을 쓴 것과 안 쓴 것은 이제 비슷한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억실러리 베리어블을 쓴 경우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형태가 다르다고 했지만 최종 식 같다고 했죠. 그래서 오차가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히 똑같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차가 아예 똑같고, 이건 시뮬레이션이고 완전 계산이기 때문에 오차가 똑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레그가 있네요. 그래서 그 차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칼큘레이션을 한 것과 칼큘레이션을 하지 DOB로 설계된 건 저희가 이제 이 L 값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 L 값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 값으로 응답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L 값을 한번 올리면, 제가 지금 L을 10을 쓰고 있었네요. L을 50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를 하나 캡처를 해놓고요. 피규어에 출력을 하면 하나 캡처가 됩니다. 자, 요거를 캡처를 해놓고 DOB 게인 L이 50인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와우. 50이 되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50이 왜냐면 이 하이 게인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노이즈를 조금 과도하게 넣은 것 같긴 해요. 조금 과도하게 원래 실제 실험에서도 이렇진 않아요. 실제 실험에서도 이렇진 않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L을 한 20 정도 두고 한번 볼게요. 20 정도. 20 정도 두고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를 하면 반응성이 조금 더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의 튜닝도 이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게 되면 디스터번스 옵저버 1번이 조금 더 이제 노이즈가 더 많이 증폭이 됐죠. 보기에도. 네. 디스터번스 그래서 미분된 신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억실러리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면 미분된 신호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DOB L 게인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미분에 대한 미분 때문에 노이즈가 증폭되는 영향이 크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외랑 관측기를 설계를 할 때는 정말 웬만하게 엄청 좋은 상황이 아니면 센서가 요렇게 억실러리 베리어블을 이용할 설계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항상 좋다? 아닙니다. 항상 좋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제어로 실제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는 항상 무조건 좋다, 어느 상황에서 100% 좋다, 그런 그런 알고리즘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거지, 그러한 선택들을 이제 복잡도나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알고리즘을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선택을 하셔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도메인에서 디스터번스 옵저버가 어떻게 설계되고 시뮬링크까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저번 영상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부지런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제가 또 만들고 싶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는 제어 조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